어두운 병실, 산소호흡기 소리가 잔잔하게 울리는 순간이었어요. 태주는 마지막이라는 예감을 느끼며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미약하게 떨리던 엄마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말합니다. 태준아, 미안하다. 너를 너무 믿었어. 그 한마디가 병실 공기를 찢듯 떨어졌어요. 평생 장난만 편애한다고 믿어왔던 둘째에게 이는 예상치 못한 진실이었죠.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굳어버린 태준의 손등 위로 엄마의 마지막 체온이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그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던 가족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이 비밀은 형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태준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늘 엄마가 태수를 챙기던 모습이었어요. 명절 아침이면 엄마는 형의 옷매무새를 직접 다듬어주며 우리 태수는 어쩜 이렇게 듬직하니라고 기뻐했죠. 그 옆에서 태주는 작은 신발을 혼자 끈으로 묶으며 조용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밥상에서도 형에게는 반찬을 하나 더 올려주며 많이 먹어야지라고 말했지만 태준에게는 너는 원래 조금 먹어도 잘 크지라는 말로 넘어가곤 했어요. 태준은 그런 말이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더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려 했죠. 초등학교 시절에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성적표를 들고 집에 오면 형의 중간 성적만 확인한 뒤 수고했다. 다음엔 더 잘하자라고 격려했죠. 태준이 1등을 해도 엄마는 형처럼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비교는 태준의 마음을 깊게 눌러버렸어요. 태준은 형에게 화낼 수 없었고 엄마에게도 묻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형처럼 사랑받지 못하지? 라는 의문을 마음속에만 품었죠. 세월이 흐르자 두 형제는 점점 성격에서도 차이를 보였어요. 태수는 엄마의 칭찬 속에서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성향으로 자랐습니다. 반면 태주는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성장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태수의 직장과 능력을 자랑하며 기뻐했죠. 그때마다 태주는 테이블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늘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자신도 사랑받고 싶다는 소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태수에게만 주는 관심을 보며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는 언젠가 엄마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은 훗날 태준이 엄마를 돌보게 되는 과정에서 감정의 큰 흐름을 결정짓게 되죠. 태준은 가족 안에서 늘 뒤에 있어야 한다고 배웠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마음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형만 사랑했던 걸까? 병원 응급실의 문이 급하게 열리던 순간 태주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들것 위에 누워있는 엄마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고 손끝까지 힘이 빠져있는 듯 보였죠.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이며 검사를 진행했고 태주는 멀리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담당 의사가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태준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태수는 한참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선 태수는 의사에게 상황을 묻기보다 자신의 일정이 얼마나 급했는지 먼저 이야기했죠. 회사 미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듯 말하는 태수의 모습을 보며 태주는 조용히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는 형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보다 가족에게 닥친 큰 위기 앞에서
혼자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더 강하게 느꼈어요. 의사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런 거 잘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절차는 태준이 담당하게 되었어요. 서류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임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죠. 잠시 후 엄마가 병실로 옮겨졌고 태준과 태수는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태수의 이름을 부르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실제로 곁에 서 있는 사람은 태준뿐이었죠. 태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오래된 서운함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흘려보내려는 듯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는 앞으로의 치료 과정이 길고 복잡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태주는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메모까지 했어요. 태수는 설명이 길어지자 곁에서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두 형제의 태도 차이가 병실 공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엄마에게 필요한 물품을 챙기기 위해 태주는 병원 매점을 오갔고 의료진과 상의하며 치료 일정도 조율했습니다. 태수는 간혹 혹시 도울 게 있냐고 묻긴 했지만 대부분 태준의 말에 고개만 끄덕인 채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어요. 태준은 혼자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형과의 거리도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순간 그는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갑게 느껴지는 손등을 쓰다듬으며 엄마 제발 이겨내세요라고 낮게 중얼렀죠.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었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태주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버티는 것뿐이라 믿었어요. 이날의 긴 시간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의 무게를 실감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그가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두 형제의 운명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입원한 뒤 병실의 하루는 태준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한 그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엄마의 상태를 자세히 묻고 필요한 처치가 있으면 바로 확인했죠. 의료진은 꾸준히 병실을 지키는 태준을 신뢰하며 중요한 설명을 먼저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태수는 가끔 병원에 들렀지만 머무는 시간은 짧았고 늘 바쁘다는 이유로 자리를 금세 떠났어요. 그럴 때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남은 공간에는 태준과 엄마만이 자리했습니다. 엄마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태수의 안부를 궁금해했어요. 태수는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하고 흐릿한 표정으로 입술을 움직였죠.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태준의 마음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는 엄마를 위해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바늘이 꾸준히 찌르는 듯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태준은 대답 대신 엄마의 이불을 다듬어주며 조용히 곁을 지켰어요. 병간호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된 일이었어요. 태준은 매일 혈압 기록을 확인하고 수액 교체 시간도 직접 체크했습니다. 간호사가 쉬는 동안에도 엄마의 자세를 바꿔주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썼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죽을 떠먹여드리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삼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과정이었지만 태준은 단 한 번도 투덜대지 않았어요. 그에게 엄마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체력적인 한계는 점점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사 업무를 조정하면서도 병원에 오느라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났고 눈 밑에는 짙은 피로가 드리워졌어요. 그래도 그는 병실을 비우지 않기 위해 커피 한 잔으로 버티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런 태준을 보며 정말 효자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효자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과거가 떠올라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어느 날 태수는 병실에 들렀다가 엄마가 자신을 찾는 모습을 보고 잠시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역시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 말은 별다른 악의 없이 나온 것이었지만 태준의 가슴을 다시 깊게 눌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태준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듯 했어요. 참고인으로 남은 것 같은 기분이 태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감정을 엄마에게 털어놓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엄마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들릴 때마다 태주는 계속 버틸 수 있다는 희미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날들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태주는 거의 매일 병원과 집, 직장을 오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의료진은 점점 태준이 엄마의 진짜 보호자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태수는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병간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태주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역할이었고 이제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태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와 더 깊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편애로 인해 멀어진 감정의 간극은 병실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곧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태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병세가 다시 불안정해진 어느 날 병실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의료진은 치료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며 보호자와의 상담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엄마가 갑자기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태주는 당황했지만 엄마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차근히 준비했죠.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오자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신분증을 챙기며 모든 과정을 도왔다요. 형 태수는 뒤늦게 도착했지만 상황의 무게를 깊게 느끼지 못한 듯 무심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유언장 작성은 짧지만 매우 중요한 절차였어요. 엄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변호사가 다시 눕혀드리며 문서 내용을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태주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어느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어요. 문서에는 집과 예금 전부가 장남 태수에게 상속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태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서운함과 상처가 한 번에 떠올라 그의 가슴 한가운데 깊은 균열을 남겼어요. 그가 엄마를 위해 한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류의 사인을 마친 엄마는 지친 얼굴로 누워 눈을 감았어요. 태수는 태연하게 엄마가 원래 나한테 맡기려 했던 거야라고 말하며 문서를 가볍게 받아들였죠. 그 말투는 상황의 무거움을 전혀 담지 못한 채 오히려 당연함을 주장하는 듯 들렸습니다. 태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어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억눌러왔던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는 태수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병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어요.
그 공간 어디에도 그의 감정을 받아줄 사람은 없었죠. 태주는 복도 창가에 서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왜 나는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일까라는 속삭임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온 모든 노력이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인가 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이 복도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다시 병실로 들어갈 용기를 내기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잠시 후 병실로 돌아오자 태수는 이미 자신의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하다. 나 먼저 간다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병실을 나섰죠. 태주는 그 모습에서 형이 쌓아온 삶과 자신이 살아온 삶의 간극을 의도치 않게 확인했습니다. 형은 늘 사랑받고 보호받는 위치에 있었고 자신은 늘 감싸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어요. 그 차이는 오늘처럼 잔인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많았죠. 엄마의 침대 옆에 다시 앉은 태주는 천천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유언장에 담긴 내용이 마음에 깊게 박혀 있었고 그로 인해 태주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억눌린 감정을 삼키며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날 밤 병실의 조명 아래에서 태준의 표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편애를 견디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얼굴 위로 드러났어요. 그는 엄마의 진심을 알고 싶었지만 그 답이 유언장 속에서 이미 결정된 듯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가 병간호를 계속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변함없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상처는 앞으로의 사건에서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이후 며칠이 지나고 태주는 엄마의 병간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형 태수는 그날 저녁 태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행동은 어딘가 자연스럽고 가벼웠어요. 태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유언장 얘기 들었지? 엄마가 결정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태준의 가슴을 다시 깊게 찔렀습니다. 태수는 유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자신이 얼마나 책임이 많고 얼마나 바쁜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많고 엄마도 결국 나한테 맡기고 싶어 했던 거잖아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죠. 그의 말투에는 미안함이나 고민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당함을 주장하는 모습이었죠. 태주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마음속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자신이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며 한 모든 노력들은 형의 입에서 단 한 줄의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듯 했어요. 태주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지만 감정은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형은 엄마 병간호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잖아라는 말이 결국 그의 입에서 나왔어요. 태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굳히며 그건 내가 너무 나서서 한 거지. 나는 일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라고 잘라 말했죠. 두 사람 사이에 차갑고 묵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 말은 태준에게 혼란이 아닌 분명한 분노를 가져왔어요. 형제의 갈등은 빠르게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자신이 사랑받는 위치였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래된 상처가 더 크게 벌어지는 느낌을 받았죠. 태수는 엄마가 나한테 맡기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며 상황을 단순하게 보려 했어요. 그러나 태준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감정이 응축된 상징이었어요. 태주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형은 늘 그래. 자신에게 편한 것만 보고 나에게 무게를 맡기잖아. 그의 말에는 억눌렸던 서러움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태수는 표정이 굳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기대한 건 엄마야. 나는 그냥 엄마 뜻대로 하는 거라고. 그런 말이 쌓여갈수록 형제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은 결국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폭발적이었어요. 감정의 벽이 이미 높게 세워진 상황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수는 결국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챙기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갔죠. 그의 발자국 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지기까지 태주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렀어요. 태주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마음속에서는 형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부서진 듯한 슬픔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그동안 참고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자신을 감싸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등을 돌려 소파에 천천히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형과의 대립이 단지 오늘의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감정의 균열이 터져나온 결과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했어요. 이 사건 이후 태준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곧 새로운 파국으로 이어질 조짐을 만들고 있었죠.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태수와의 갈등이 있은 지 며칠 뒤였어요. 새벽에 걸려온 병원의 전화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가족분들,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고 복도 끝에서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지만 이미 병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두 형제는 엄마의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엄마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고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태주는 자리 가까이 다가가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 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저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방 안에서 허공처럼 흩어지며 조용히 스며들었죠. 엄마는 힘겹게 눈을 움직여 태준을 바라봤어요. 흐릿해진 시선 속에서도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태준은 엄마의 손을 더 꼭 쥐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던 엄마는 아주 느린 속도로 입술을 움직였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태준의 귀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태준아 미안하다. 너를 너무 믿었어. 그래서 내가. 말끝은 떨리며 사라졌지만 그 의미는 태준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쌓였던 질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태준은 눈을 크게 뜨며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감정이 흘러넘쳐 숨까지 흔들렸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만 그조차 목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더 말을 이으려 했지만 호흡이 가빠지며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후회와 사랑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온 진심이 섞여 있었어요. 태수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눈 또한 흔들리고 있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그러나 이 순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태준이었어요. 평생 뒤에 서 있던 둘째가 단 한 번이라도 엄마의 마음 한가운데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엄마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지만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어요. 태주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차가워지는 손등을 감싸며 엄마 편히 쉬세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 말은 평생 말하지 못했던 사랑과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미소를 지은 듯 입꼬리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그 침묵은 슬픔뿐 아니라 오래된 오해가 풀리는 순간의 묵직한 여운도 함께 담고 있었죠. 태주는 얼굴을 숙여 엄마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은 태준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가 남긴 진심의 조각들은 태준의 마음속에서 더 큰 의미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 이어질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게 되죠.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오랜 시간을 멍하니 보냈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고 그 말은 슬픔과 따뜻함이 함께 섞인 묘한 여운으로 남았죠. 며칠 동안 그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형 태수 역시 연락이 뜸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조용히 태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고 그 앞에 선 형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어요. 태수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손을 모으고 있던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준아, 엄마가 남긴 녹음이 있더라. 그 말에 태준은 눈을 들어 형을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고 엄마가 병상에서 남긴 짧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준이는 늘 강해서 나보다 더 단단한 아이였어.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기대었지. 그 말은 형제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태수는 녹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어. 나도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알겠다. 그의 목소리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진심과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태주는 말없이 형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수는 유원장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유산 나 혼자 가져갈 생각 없어. 공평하게 나누자. 그리고 앞으로는 형제끼리라도 제대로 지내보고 싶다. 그 말은 이전의 태수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어요. 태주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마음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감정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태주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세월 동안 쌓였던 감정의 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손을 모아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나도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형이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 말은 태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어요.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의 오해, 엄마의 편애로 인해 생긴 상처, 각자의 외로움, 서로가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천천히 풀려나왔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태주는 자신이 떠안았던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 대화는 짧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죠. 그날 밤 형제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비록 완벽하게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큰 벽 하나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집을 나서기 전 태준에게 짧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해 볼게.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형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태준의 마음속에서는 묵직했던 감정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엄마가 떠난 자리에 남은 슬픔은 여전히 컸지만 그 빈자리는 형제의 새로운 관계가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태주는 처음으로 형과 함께 앞으로의 시간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죠. 엄마의 장례가 끝난 뒤 남은 집을 정리하기 위해 두 형제는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낡은 가족 사진첩과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세월이 쌓인 먼지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기억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태주는 첫 번째 서랍을 열며 천천히 물건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두 형제가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죠. 사진 속 엄마는 두 아들을 양팔에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찌르듯 아파오면서도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태수도 옆에서 오래된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엄마가 두 형제에게 각각 썼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태수는 자신의 편지를 조용히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태준에게 건넨 한 장의 편지는 태준 앞으로 남겨진 것이었죠.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태준아, 너는 늘 든든한 아들이었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은 너뿐이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태준은 편지를 가슴에 꼭 눌러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 형제는 오래된 선반과 서랍을 하나씩 비우며 서로의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엄마가 떠난 후 처음으로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나만 챙겨주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부담이었나 봐. 태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는 형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우리 앞으로는 서로 좀 더 솔직하게 지내보자.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깊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정리가 거의 끝나갈 때쯤 두 형제는 엄마의 사진 액자를 들고 거실에 앉았어요. 사진 속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게 재산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말은 태준의 마음속에도 깊게 스며들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고 사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두 형제는 엄마의 영정을 바라보며 꽃 한 송이를 올렸어요. 엄마, 이제는 우리 둘이 잘 지낼게요. 이 말은 태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태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존재가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마지막 순간이었죠. 집 밖으로 걸어 나오는 길, 태주는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형과의 간격이 조금은 줄어든 듯했고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떠안고 있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태수 역시 평소와 달리 여유 있는 걸음으로 함께 걷고 있었죠. 두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 없이도 앞으로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의 햇빛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마치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축복하듯 두 형제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엄마는 떠났지만 그 빈자리는 형제의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주는 처음으로 이제는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가족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기 시작했고 두 형제는 앞으로 함께 나아갈 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